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 안 올린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댓글이나 그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씩 그냥 꾸준히 영상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근황을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고 GMAT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MBA 입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 그게 이미 지금 또 몇 년이 지났다 보니까 사실 기억이 완전히 잘 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새롭게 입시를 최근에 준비하신 분들의 블로그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써놨던 블로그 글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하단에 링크할 테니까 그 링크를 보시고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1년에 NYU 스턴을 졸업을 하고 지금 7월 달에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지금은 어도비에서 그로스 PM이라는 역할로 일을 하고 있어요. 풀타임으로. 지금 어느덧 어도비에서 일한 지도 거의 1년이 돼가네요. 7월 중순에 시작을 했으니까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MBA 인턴십 구할 때 지금 기억나는 만큼 좀 말씀을 드려보고, 또 MBA 인턴십 기간 동안에 그냥 제 경험에 대해서 조금 그냥 편하게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받았던 생일 선물입니다. I love meetings. About meetings. 그래서 MBA 인턴은 저는 이제 테크 쪽 리크루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인 중에 테크 리크루팅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뱅킹이나 컨설팅이 더 많았던 것 같고, 테크 쪽이 많지는 않았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그 테크 관련된 그 각 분야별로, 인더스트리별로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전에 선배들이 받았던 질문 리스트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공유를 했고, 또 같이 그 테크 쪽 리크루팅 하는 친구들을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또 캠퍼스 리크루팅을 오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 인터뷰에 막 같이 들어가잖아요. 같이는 아니지만 이제 순서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도 앞에 제 친구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 제가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니까, 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았던 질문들을 다 공유를 해줘요. 그러면은 뭐 크게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리 어떤 것들 대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거 자체가 엄청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저는 거의 많이 주변 친구들한테, 앞에 인터뷰 봤던 친구들한테 듣고 갔고, 그래서 거의 예상 질문대로 나왔는데도 인터뷰에서 떨어졌고, 다른 뭐 전혀 그런 팁을 받을 수 없었던 롤에 제가 합격을 했으니까 꼭 그거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기도 했다라는 게 생각이 나네요. 인턴십을 지원하기 전에 이제 각종 사이트들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저희 학교 자체 내에 있는 그 리크루팅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공고들을 당연히 꾸준히 확인을 했죠. 그래서 11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리크루팅이 시작됐던 것 같고, 그때부터 꾸준히 확인을 했고, 또 링크드인도 당연히 꾸준히 확인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작은 회사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 관련된 공고들도 계속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는 Built-in NY가 있고, 샌프란에도 아마 Built-in SF라는 사이트가 있을 텐데 거기도 이제 스타트업들에서 공고 같은 게 올라오고, 하지만 MBA 인턴을 아무래도 많이 뽑는 거는 그래도 대기업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총 엑셀 시트로 그런 거를 쭉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둘씩 지원하기 시작해서 거의 한 7, 80군데 정도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들어보면은 이제 한국 분들이 막 100군데까지도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회사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풀을 넓게 잡아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롤을 저는 PM이나 PMM을 생각했어요. 그쪽 양쪽으로 지원을 했고, 굉장히 굉장히 소수의 컨설팅 펌이나 이런 데도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는 제가
원래 컨설팅 쪽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엄청 케이싱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으니까 제가 평소에 원래부터 관심 있었던 뭐 아이디어 뭐 이런 데만 지원을 하고 거의 지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테크 쪽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도 테크 쪽은 좀 더 좋은 게 제가 무슨 커버레터나 뭐 이런 걸 엄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주메만 간단하게 낼 수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어서, 그리고 커버레터 이런 거 써도 뭐 그렇게 엄청 자세히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뭔가 네트워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많이 들어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저도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리퍼럴 받아서 낸 경우도 있었고 그 경우들에 다 인터뷰를 받긴 했어요. 근데 뭐 추천을 안 받은 경우에도 또 인터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그렇게 많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특히 MBA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어도비에 있을 때도 저희 학교 후배들이 다들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정말 많이 써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써주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정말 신빙성이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일한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더 신빙성이 있을 텐데 딱히 그런 게 없이 정말로 그냥 너무 여러 개를 내니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커버레터도 거의 안 내. 그다음 네트워킹 부분에서도 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엔 레주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의 경험을 자기가 앞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 롤에 맞게 주요 키워드들을 되게 많이 넣어서 레주메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 2학년 선배나 아니면 지금 MBA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그 롤이나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커피챗을 요청해서 레주메를 많이 이제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업계 사람들이 잘 쓸만한 그런 언어들이 잘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지원 단계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인터뷰 요청이 한 10%? 20% 내외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들은 원래 이렇게 막 지원을 하면서부터 막 인터뷰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원을 넓게 해놓고 그 중에 인터뷰 요청이 오면, 인바이트가 오면 그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마다 되게 인터뷰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인터뷰 요청이 와도 뭐 당장 이번 주에 하자 이렇게 하는 회사들보다는 윈도우를 좀 주고 저희한테 직접 이제 인터뷰를 원하는 시간을 고르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는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그냥 그 회사에 맞게 빡세게 준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7, 8곳 정도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와서 거기에서 인터뷰 준비를 하고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정말 인터뷰는 회사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테크도 이 케이싱을 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예시로 그 케이싱을 직접 해보는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고, 실제로 엄청 많이 해보지는 않았고 한 2, 3번 정도 그냥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고서 들어갔던 것 같고, 근데 케이싱을 제가 본 회사 중에서는 제대로 막 실제 인터뷰에서 물어본 경우가 없었어요. 별로 거의 없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도비에서는 개별 그 프로덕트 팀에서 뽑는 거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 자체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제가 아마 또 블로그에 제가 실제 받았던 질문들을 써놨던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할 때 제가 제일 신경 썼던 거는 일단 링글도 굉장히 많이 했고, 링글을 할 때 일부러 튜터를 계속 다른 튜터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질문들을 얼마나 잘 답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는 그 돌발적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대비하려고 했고, 다만 이제 링글에 있는 튜터들은 거의 이 학부생들이다 보니까 제 인더스트리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고 예상 질문을 준비해 가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영어적인 면에서 그래도 제가 말하면서 되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링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녹화해서 보는 것들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인터뷰에서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줄 수 있게끔, 사람이 또 너무 긴장하면은 막 너무 막 딱딱하게 표정도 너무 굳어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연습을 영상을 찍어서 다시 보면서 확인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합격한 이 롤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어도비에서는 이 롤은 제가 그 캠퍼스 리크루팅 사이트에서 확인한 게 아니라 링크드인에서 확인을 한 거였어요. 어도비 전체적으로 MBA 인턴 뽑는 게 아니라 이 팀에서 따로 냈던 공고였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 보여서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별로 기대도 안 했고 뭐 추가적으로 제출하거나 추천받은 것도 없이 그냥 링크드인에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 하이어링 매니저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30분 인터뷰였나? 45분이었나? 그런데 거의 그분이 말씀을 다 하시고 질문을 몇 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분이 좋게 보셨던 거는 제가 이런 비슷한 제품을, 경쟁 제품을 좀 오래 써왔던, 약간 제가 유저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이 제품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제가 말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인터뷰가 안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인터뷰가 왔어요. 그 다음 인터뷰에서는 이제 이 팀에서 실제로 저랑 같이 일할 사람들 3명이랑 백투백으로 30분씩인가 45분씩인가 30분씩인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사실 굉장히 가깝게 일하는데 첫 번째 분이 저 이전에 MBA 출신으로 들어와서 이 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제 레주메의 옛날 경험에 대해서 정말 파고들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파고들 거라고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어서 그 대사 같은 게 막 대비된 데서 나오지가 않고 정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터뷰는 좀 더 쉬웠어요. 그분은 정말 예상 질문 내에서만 그냥 정말 why MBA, why Adobe, why this role, 막 이런 정말 쉬운 준비된 그런 질문들만 주셔서 비교적 쉽게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세 번째 봤던 분이 사실은 제가 인터뷰 봤던 분 중에 가장 높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도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인터뷰 보기 전에 누가 제 인터뷰어가 될 건지를 다 미리 저한테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링크드인에서 찾아보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분들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보는 분이 제일 높은 그 디렉터급이고, 그분이 이제 제 원래 하이어링 매니저가 될 사람의 또 상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판단 내리기로는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만 공략하자, 거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그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이고 해서 블로그도 남기고 링크드인에도 글도 남기고 뭐 유튜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좀 남겨진 자료가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인터넷에 있는 가능한 자료는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노트 필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 그로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막 공부를 해갔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그분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인터뷰를 할 때 그래도 정말 그분이 원하는 그 좋아하시는 어떤 분야랄까 단어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정말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중에 진짜 너무 좋은 핏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분야에 워낙 관심이 있었고 해서 인터뷰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무슨 질문 할지 잘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내가 사실 이 크로스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런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겠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분야를 본인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때 제 느낌이 이제 1번 인터뷰는 좀 망한 것 같고 2번 인터뷰는 보통이고 정말 모르겠고 3번 인터뷰는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 인터뷰 2차가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듣기로 저희 학교에서도 심지어 여기 2차 인터뷰까지 온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어서 조금 긴장을 했어요. 저들 중에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최종적으로 발표가
이제 합격으로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 인턴 합격을 받았을 때가 제가 이 MBA에 와서 가장 피크로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MBA에 오기로 한 그 목적 자체가 미국 테크 회사에서 조금 경험을 쌓아보고 싶은 게 그래도 첫 번째 목표였으니까 그거를 근데 정작 와서 이제 MBA 해보고 이러니까 영어도 생각보다 빨리 안 늘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나만 또 인턴십 못 구하는 게 한 학년에 한 5%는 된대요.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막 나중에 안 되면 알바라도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너무나 감사함과 기쁨이 몰려왔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성격이 그런지라 기쁨은 진짜 한 5분? 그러고 나서 이제 걱정이 또 막 몰려오기 시작했죠. 걱정과 부담. 내가 진짜 이 실력으로 할 수 있을까 인턴십을. 그런 걱정과 부담이 몰려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인턴십을 구하게 되었습니다.